국내 코로나19 상황,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교수님, 확진자 수는 이제 가시적으로 안정권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상당 기간. 사실 우리 방역 당국에서 얘기하는 게 확진자가 50명 이내, 예. 그다음에 추적 관찰할 수 있는 환자 미확인으로 나는 게 5% 미만인 경우, 예. 집단 발병이 없는 경우를 우리가 안정성으로 보는 걸 예. 보면은 지금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거는 어제 같은 경우는 국내가 1분이셨고 예. 해외가 9분, 오늘 같은 경우는 국내가 약간 명, 그 대부분 해외사였지만 예. 그래도 우리가 계속 봐야 되는 게 포천하고 예천인 사례를 그렇습니다. 보면은 예. 일주일 전만 해도 집단 발병 사례인데 문제는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 그 연결고리를 아직 못 찾고 예.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연휴를 지날 때까지도 긴장의 끈은 놓치면 안 된다는 게 방역 당국의 이야기고 전문가들 의견도 같습니다. 그럼 연휴 지나고 나서요. 연휴의 어떤 그 방역 성과에 대해서 알려면 그로부터 또 2주는 지나야 봐야지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예. 글이나 방송을 통해서 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예. 게 우리가 사는 오늘은 2주 전 우리의 방역의 모습이다라고 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가 부활절 같은 종교 행사와 그다음에 선거를 지나면서 방역을 잘했기 때문에 지금 10명 내외로 예.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이 코로나19가 대구 경북 지역과 신천지의 종교 행사 등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그 시기 바로 이틀 전까지 예. 확진자가 0명이었습니다. 예. 즉 슈퍼 전파의 사건은 예.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작은 연결고리가 생기지 않도록 즉 아까 궁금하신 사항은 연휴가 지나고 나서 2주 정도가 지났을 때 예. 만약 오늘 왔다고 하면은 어느 대단히 정도 성공적인 방역이 이루어졌다고 그렇다고 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 그 뉴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 젊은이들 사이의 어떤 전파 이게 굉장히 어떤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이게 약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느슨하게 할 경우에 이런 일들은 언제든 발생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뉴스나 이런 소식통을 통해서 예. 미국이나 또는 국내에서도 10대, 20대의 안타까운 죽음들이 예. 코로나19 관련해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올 때는 젊은이 분들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예. 사회적 거리두기를 본인 스스로 많이 지켰는데 예. 다른 얘기가 들렸죠. 젊은 사람들은 가볍게 앓고 지나가거나 네. 그냥 우리는 상관없다. 또는 일부 또 이끌어줘야 되는 분들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경각심이 많이 내려갔죠. 예. 사실 지금 대구에서 부산으로 갔다가 다시 대구로 오셔서 확진되신 분이나 그 전에도 다른 클럽이나 이런 관련된 부분이 많은데 우리 이 집단적으로 검진하셨던 분의 약 80%는 무증상이셨고요. 예. 그중에 30%는 초기의 증상이 정말로 하나도 없었어요. 예. 젊은 분들은 조용한 전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또 다른 대구 경북 지역의 그런 큰 사태를 이끌은 걸로 지금 추정되는 31번째 확진자가 예. 오늘 태어나셨는데 누구나 31번째 확진자처럼 예. 슈퍼 전파 사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까 예. 젊은 분들도 이번에 방역 당국에 나오는 지침에 따라서 조금만 기본 수칙을 지켰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본 수칙이라 말씀하시면 물론 마스크, 손 씻기 뭐 이런 어떤 생활 방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노래방이라든지 유흥시설은 정은경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마스크 착용 등의 개인 방역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예. 따라서 어느 정도 그 답답한 마음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만은 본인이 만약에 그 안에 조용한 전파자였고 그 젊은 사람들이 가정에 가서 부모님께 2차 전파를 일으키고 그분들의 또 부모님인 당사자 조부모님한테 3차 전파를 일으키게 되면 5월 8일 카네이션 대신에 다른 것을 전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교수님 그러면 이 어떤 가장 우려스러운 거는 무증상 전파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 언제까지나 고강도로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요. 약간 완화하면 그 이 무증상 전파에 대해서는 막을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예. 코로나19 이전에 대한민국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예를 들어서 다중이용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마스크 착용의 의무화와 예. 사용자들의 그런 이해, 그리고 병원에 방문 시에 항상 마스크 착용, 그다음에 밀집되지 않는 어떤 종교시설이나 다중시설에 대한 그런 사람이 모이지 않도록 하는 규제 사항들이 생긴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런 피로감을 느낄 정도의 고강도 사회두기가 아닌 어떻게 보면 핀란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버스를 기다릴 때 앞 사람이 무슨 말하는지 듣고 싶지 않고 예. 나의 그런 개인 사생활을 들키기 쉽지 않아서 자발적으로 1m씩 뛰어 있는 사진들이 예. 몇 년 전에 봤거든요. 예. 물론 인구 밀도가 높은 대한민국에서 어려울 수 있겠다 생각했지만
최근에 코로나19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박영의 힘은 국가 정책과 리더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힘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예. 따라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우리가 한 발짝 뒤로 왔지만 예. 특히 젊은 분들 중심으로 슈퍼 전파가 되신 젊은 분들 중심으로 개인 방역과 개인주의적 성향, 나쁜 의미가 아닌 예. 본인의 건강과 집단을 지키는 개인주의 성향을 조금 더 갖춰준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환경 속에서도 충분히 달라진 모습을 지켜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지켜진다면 좀 어떤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앞으로 방역 체계는? 아마 우리나라는 많은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되지만 예. 문제는 이런 말이 있죠. 자식은 부모를 기다리고 싶지만 부모는 자식을 기다리지 않고 떠난다. 예. 코로나19가 사라지길 바라고 있지만 코로나19는 RNA 바이러스입니다. 예. RNA 바이러스는 백신 개발이나 치료하기 어렵고 또 지속적 변이가 일어날 수도 있으며 또 최근에 많이 얘기 나왔던 집단 면역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지금 남반구에 많이 유행을 하고 다시 10월, 11월 찬바람이 불고 건조해지는 북반구에 재유행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개인 방역뿐만 아니라 국가적 정책과 또 의료 제도에 대한 어떤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가을을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어떤 안정세를 찾으니까 이제 당장 그 등교 계약을 논의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발표가 있을 것이고요. 등교 계약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뭐 그렇다고 언제까지 계약을 미룰 수도 없는 거고요. 맞습니다. 예, 예. 저도 정세균 총리께서 하신 예.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예.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내 자식 귀하죠. 정말 귀한 것은 맞습니다만은 교육을 통해서 국가 시스템이 돌아가는 즉 예. 계약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 정상을 이야기하는 예, 그렇습니다. 신호입니다. 예. 제가 존경하는 이재학 교수님도 이런 말씀하셨는데 학교 등교는 사회적 거리두기나 그 방역 지침에 대한 일상생활의 전환을 의미하는 예. 것입니다. 하지만 학교는 가야 되겠죠. 학교를 갈 때 밀집되지 않는 환경 또는 수업 시간의 일부 단축과 환기하는 상태 등하교 대만 같은 경우는 등교 하교하는 문을 여러 가지를 확보를 해서 합니다. 예. 지금 우리 현재 교사 확보 수준을 따라서 오전후 수업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을 차등을 둬서 고학년, 저학년 나누고 그다음에 등하교기를 나눠서 최소한 동선이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을 하고 계약을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번 연휴가 지나고 예. 그리고 나서 열흘에서 2주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이번 연휴의 지금처럼 방역 결과를 보고 나서 판단해야 그 된다면 시점이 됐을 때는 아마 고3, 중3부터 바로 이제 대면 또 대학교도 마찬가지인데요.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저학년부터 천천히 왜냐하면 고학년들은 선생님들이나 본인 그리고 학부모님들 이해하고 여러 가지 맞지 않는 부분들을 교정할 수 있을 거라 생각돼서 예. 점차 학년을 낮춰가면서 진행하면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형태로 등교 계약이 진행되면 그런 지킬 걸 다 지켜도 어느 정도의 확산은 불가피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런 어떤 일상의 방역 기준을 지키면 지금 상태로 억제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뭐 모르는 일 테지만요. 2009년에 신종플루 H1N1 때를 생각해 보면은 예. 9월 개학을 강행을 했습니다. 예. 8월 말 9월 개강을 강행을 하고 예. 일부 학교를 폐쇄하거나 학년들을 폐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때는 타미플루라고 하는 약도 있었고 예. 백신이 2009년 11월부터 공급이 되면서 진정세가 됐거든요. 예. 지금 시점에서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예. 일부 산발적인 감염과 일부 학교의 폐쇄 등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예. 다만 우리가 그때와 다른 거는 온 국민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고 생활 방역에 대해서 꾸준히 실천하고 수업 중에 마스크 쓰기, 그다음에 동성 겹치지 않기들이 생활화된다고 하면은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안정적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을 약간 정리해 보면 지금보다의 산발적인 감염의 어떤 증가 이거는 어느 정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계신 거군요.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하지만 지금 방역 당국에서 얘기하는 하루 50명 미만의 발병 예. 그리고 학교 내에서 발병되는 경우에는 그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는 부분. 예.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 예를 들어서 그걸 시설 격리나 아니면 치료 시설 격리를 통해서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 내에서의 예. 확산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교수님,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하나 마지막으로 혹시 그 외신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언 혹시 들으셨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시죠. 저는 우리나라 사회는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 이 뉴스는
보통 요즘 젊은 분들이 안 들은 귀 삽니다 하는 것처럼 안 들으셨던 걸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 가습기 소독제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으시고 예. 지금도 고생하고 계십니다. 예. 소독제는 소독할 때 사용하는 거고 예. 자외선을 직접 피부에 쏘는 것은 예. 피부 노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환의 이유가 되므로 예. 안 들으셨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함께했습니다.